분명히 센터에서는 이야기해주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어쩌면 이야기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고, 때로는 그들도 몰라서 못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죠. 발달센터는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 왜 우리 아이만 더딜까요? 6개월째 넘게 다녔는데 다른 아이들은 다 좋아졌는데 이제 좋아지나 했더니 갑자기 다시 퇴행이라니. 혹시 이런 고민하고 계신가요? 이런 고민을 센터에 이야기하면 대부분 뭐라고 하시던가요? 조금 더 기다려보세요. 아이마다 발달 속도가 다르잖아요. 이런 말만 계속 듣다 보면 불안하시죠? 전문가 말씀이니까 기다려야 할까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대로 괜찮은 걸까? 이러다 우리 아이 발달에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에 고민이 깊어지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분명히 센터에서는 이야기해주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어쩌면 이야기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고, 때로는 그들도 몰라서 못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죠. 그동안 현장에서 수많은 부모님들의 고민을 들으면서 이런 상황들은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거든요. 제가 만난 대부분의 부모님들도 처음에는 전문가만 믿고 기다리셨대요. 하지만 그렇게 기다리다가 아이의 신호를 놓치시는 분들 너무 많이 봤습니다. 센터만 믿고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사실 우리 아이들은 방향만 잘 잡아주면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동안 치료 현장에서 진심으로 느끼고 생각했던 것들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부모가 어떤 신호를 알아차려야 하는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발달 치료의 성공을 위해서 꼭 알아야 하지만 센터에서는 절대 알려주지 않는 것들 하나하나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퇴행이 무엇인지 이야기해 볼게요. 퇴행이란 쉽게 말해서 아이가 예전에 할 수 있었던 것들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특히 발달 치료를 받고 있는 3에서 6개월 아이들에게서 나타나는 퇴행은 크게 3가지 영역에서 볼 수 있어요. 먼저 언어적인 면의 퇴행 신호를 보면 이건 아이의 현재 언어 수준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는데요. 문장으로 말하는 아이들의 경우에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고 문장으로 말하던 아이가 그냥 주세요만 하거나 발음이 점점 더 부정확해지거나 아예 말 대신 손가락으로 가리키기만 하는 경우가 있죠. 한두 단어 수준의 아이들은 엄마, 이거 또는 까까, 맘마 정도로 간단하게 말하던 아이가 소리만 지르거나 그냥 울기만 하거나 의성어라도 따라하던 아이가 소리조차 안 내려 하는 경우가 있어요. 행동적인 면에서는 선생님 지시를 잘 따르던 아이가 수업 중에 자꾸 돌아다니거나 활동에 참여하다가 갑자기 혼자만의 놀이에 빠져들거나 심지어는 치료실에 들어가는 것 자체를 거부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해요. 의자에 앉아서 과제를 하던 아이가 갑자기 바닥에 들어눕거나 책상 밑으로 들어가려 하고 좋아하던 교구나 장난감도 던지거나 부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죠. 아니면 반대로 그동안 활발하게 움직이던 아이가 갑자기 구석에 가만히 앉아서 손톱만 물어뜯거나 한자리에서 몸을 계속 앞뒤로 흔드는 행동을 보이기도 합니다. 심리적인 면에서는 혼자 있으려고도 하고 낯선 상황에서 더 심하게 불안해하거나 이전보다 짜증과 분노를 더 자주 표현하게 되죠. 평소 즐겁게 하던 활동도 안 해, 싫어 하면서 강하게 거부하고 엄마나 선생님이 다가가면 눈물부터 글썽이거나 몸을 웅크리는 모습을 보이기도 해요. 수업 시간에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거나 이유 없이 계속 기분이 우울해 보이고 전에 없던 강박적인 행동들, 예를 들어 문을 여닫는다거나 불을 껐다 켰다 하는 등의 모습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런 변화들이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나타난다면 그건 단순한 기분의 변화가 아닐 수 있어요. 특히 지금 언어 발달이나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는 더욱 신중하게 살펴봐야 할 신호예요. 이런 퇴행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자주 일어나요. 치료실에서 만나는 10명의 아이들 중에서 적어도 3명은 치료 과정 중에 이런 변화를 겪게 되거든요. 어떤 아이는 잠깐, 어떤 아이는 좀 더 오래. 그 모습도 정도도 아이마다 다 달라요. 특히 3에서 6세 아이들에게서 퇴행이 자주 나타나는데요. 이건 당연한 일이에요. 이 시기에 아이들은 정말 많은 변화를 한꺼번에 겪게 되거든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새로 시작하기도 하고 여러 치료실을 다니면서 많은 선생님들을 만나고 주변에서는 또래처럼 말하고 행동하기를 기대하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느끼는 부담감은 우리 어른들의 생각보다 훨씬 더 클 것 같아요. 매일매일 새로운 도전을 해야 하는 아이들에게 퇴행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반응일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퇴행 자체가 아니라 이 퇴행의 신호를 얼마나 일찍 알아차리느냐예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런 초기 신호들은 전문가들조차 놓치기 쉽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퇴행의 신호는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사실 퇴행의 신호들은 처음부터 뚜렷하게 보이지 않아요. 전문가들도 놓치기 쉬운 작은 변화들이 먼저 나타나거든요. 첫 번째는 치료실 가기 전부터 보이는 미세한 변화예요. 전에는 즐겁게 치료실 문을 열고 들어가던 아이가 어느 날부터 엄마 뒤에 살짝 숨는다거나 평소보다 조금 더 오래 고민하면서 망설이는 모습을 보이죠. 이런 건 누구보다 부모님이 먼저
알아채실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치료 시간 중에 보이는 작은 신호들이에요. 선생님 말씀에 바로 반응하던 아이가 한 템포 늦게 반응한다거나 활동 중간중간 살짝 다른 곳을 보는 횟수가 늘어난다거나 좋아하던 교구도 전보다는 덜 적극적으로 가지고 노는 모습을 보이죠. 세 번째는 집에서 보이는 변화들이에요. 이건 센터 선생님들은 절대 알 수 없는 오직 부모님들만 발견할 수 있는 신호들이에요. 전에는 잘 따라하던 일상적인 시도도 못 들은 척 하거나 좋아하던 놀이나 활동에서 금방 지루해하면서 도망가버리는 모습을 보이거나 평소보다 더 짜증을 내고 화를 내거나 뭔가 표현을 하려다가 중간에 그만두고 포기해버리는 모습을 보이거나 이런 작은 변화들이 퇴행의 첫 신호일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센터와 집에서 다르게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많은 전문가들이 치료실에서는 잘하는데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이런 차이 자체가 하나의 신호일 수 있어요. 치료실에서 억지로 참았던 긴장과 스트레스를 집에서 풀어내는 걸 수도 있거든요. 이런 작은 신호들 한두 번은 기분 변화일 수 있지만 4주 이상 꾸준히 나타난다면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퇴행의 신호예요. 그렇다면 부모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아이의 변화를 구체적으로 기록하는 거예요. 단순히 오늘 힘들어 했다가 아니라 언제 어떤 상황에서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 이런 구체적인 기록들이 나중에 우리 아이의 상태를 이해하고 적절한 도움을 찾는데 결정적인 단서가 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아이에게 더 많은 쉼과 여유를 주는 거예요. 아이가 힘들어하는 활동이나 상황이 있다면 잠시 중단하거나 난이도를 낮춰볼 필요가 있어요. 이제 말을 좀 해야 하는데 하는 조급한 마음에 아이를 더 다그치면 오히려 퇴행이 깊어질 수 있거든요. 세 번째는 치료사 선생님과 솔직한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집에서 보이는 변화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지금 진행하는 치료 방식이나 난이도가 우리 아이에게 적절한지 함께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이런 과정에서 중요한 건 부모님의 관찰과 판단을 믿으시라는 거예요. 아무리 전문가라도 하루 24시간 아이와 함께 있진 않잖아요. 우리 아이의 작은 변화까지 알 수 있는 건 바로 부모님이니까요. 그리고 이런 변화들을 미리 예방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퇴행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 우리 아이들의 퇴행에는 항상 이유가 있어요. 가장 큰 원인은 바로 과부하예요. 마치 컴퓨터에 너무 많은 프로그램을 한꺼번에 실행하면 시스템이 다운되는 것처럼요. 예를 들어 볼게요. 월요일에는 언어치료, 화요일에는 감각통합, 수요일에는 인지치료 이렇게 빽빽한 일정을 소화하면서 동시에 어린이집에서는 또래관계도 해내야 하고 치료실마다 각각 다른 방식으로 아이를 이끌어가려 하죠. 우리 아이들에게는 이런 일정이 얼마나 버거울까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제안해드리고 싶어요. 치료나 수업 일정에 숨구멍을 만들어주세요. 하루에 2가지 이상의 치료는 피하고 치료와 치료 사이에는 최소한 하루의 휴식을 주는 것도 좋아요. 또한 집은 치료실이 아닌 아이가 마음 편히 있을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돼요. 치료실에서 배운 걸 의무적으로 연습하려 하기보다는 아이가 좋아하는 놀이나 활동 속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세요. 아이가 좋아하는 장난감이나 놀이가 있다면 그 속에서 아이와 눈을 맞추고 아이의 작은 신호를 알아차려주고 때로는 그냥 곁에서 지켜봐주는 것도 좋아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우리 아이의 현재 수준에 맞는 활동을 선택하는 거예요. 한 단계씩 천천히 나아가는 게 3단계를 한꺼번에 뛰어 올라가려다 넘어지는 것보다 훨씬 낫잖아요. 이렇게 천천히 하지만 꾸준히 나아가다 보면 분명 우리 아이들의 작은 변화를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13년 동안 수많은 아이들의 퇴행을 지켜봤어요. 하지만 그만큼 많은 아이들이 이 시기를 잘 극복하는 것도 봤었습니다. 오히려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부모님과 더 깊은 신뢰가 만들어지고 아이의 성장에 더 탄탄한 기초가 되는 경우도 많았어요. 중요한 건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에요. 우리 아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맞다면 그 속도는 아이가 정해도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부모님 혹시 아이의 퇴행 때문에 힘들어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잠시 멈춰서서 아이의 신호를 살펴보세요. 그리고 퇴행은 우리 아이가 보내는 작은 신호일 뿐 결코 뒤로 가는 게 아니에요. 다음 영상에서는 우리 아이에게 정말 필요한 치료가 무엇인지 어떤 기준으로 치료의 방향을 설정해야 하는지 실제 사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작은 채널이라 구독하지 않으시면 이런 소중한 정보를 다시 만나기 어려울 수 있어요. 앞으로 아이의 성장에 진심으로 도움되는 영상들을 준비하고 있으니 꼭 구독과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